자, 토모큐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모큐브가 이틀 연속 신고가죠. 어제도 신고가였고, 어제는 신고가에서 꼬리 달고 살짝 눌리는 흐름 보였는데, 뭐 오늘은 지금 눌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17%, 18%까지 들어가네요. 자,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 바이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똑같죠. 양쪽 다 로켓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도 있고, 뭐 그 앞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있고, 또 바이오 쪽도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 흐름들 굉장히 좋죠. 자, 이쪽에 두 가지 흐름을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은 뭐 계속 바이오 섹터 다룰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우선 이 의료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쪽하고 같은 라인으로 맥락이 기조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게 계절적으로 성수기 쪽 가장 1년 중 가장 강한 시기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계속 제가 1년 내내 노래를 불렀죠.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면 그대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바이오를 질러라, 헬스케어를 질러라, 이렇게 계속 1년 내내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온코닉 테라페스 같은 경우 찬바람이 그칠 때 사서 다시 찬바람이 불 때까지 쭉 보유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강세로 들어가고 시장 흐름 좋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 이게 지금 극성수기 쪽에 가장 1년 중 가장 강한 시기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배경이 되는 거 금리 인하 기대, 지금 미국 증시 반등 나오는 주 길의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까지 타고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 좀 될 만한 종목들, 좀 가치가 있거나 혹은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다 치고 나갑니다. 이 토모큐브 역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죠. 자, 현미경 회사입니다. 현미경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토모큐브가 있고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가 있죠. 파크 시스템 주차하는 회사 아니고요. 주차 관리 회사 아니고 현미경입니다. 하나는 생체 현미경,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원자 현미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의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 들어가고요. 파크 시스템에 일찌감치 들어서 단연 독보적이에요. 두 회사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근래 조금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저점에서 이거 사서, 이건 장기형의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형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아래쪽 이 라인 쪽에서 묻어라, 이 추세, 이 선 아래서 묻어라라는 얘기 드렸었죠. 이제 어디서 올라 들어갔다가 다시 눌려 들어오게 될 텐데, 자, 이 라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되밀려 내렸다 찍고 돌아 들어가고 있는 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이게 얼마나 센 종목인지, 이 파크 시스템 개별 종목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속도가 아주 강력하게 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널형으로 해가지고 오버슈팅 들어갔다가 지금 채널 추세, 장기 추세 하단으로 지금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최근 일자별, 그 다음에 직전 하회에 들어가는 이쪽 라인까지 더 들어오면 이거 내려와도 그냥 그대로 받아서 넣어버리시면 돼요. 이건 종목이 반도체하고 같이 간다라고 얘기 들었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돌면은 이건 무조건 돌아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싹쓸이 종목입니다. 혼자 다 먹는 종목입니다. 이게 토모큐브, 이게 왜 토모큐브 설명을 하다가 일이 왜 들어왔냐라고 하면 오늘 올라가는 이슈가 그렇게 진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히 좋은 종목이긴 한데요. 분명히 좋은 종목이긴 한데 이 리포트를 이따위 소리로 써놓고 월급 받아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자, 이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거 추천을 쭉 해드리면서, 자, 앞에 이게 토모큐브 기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개월 전이죠. 벌써 6개월 전에 이미 저렇게 들어갔잖아요.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 교수나 이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지닌 강소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이젠 아렘 같은 경우에 올 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에 천재리 대님이 매일같이 하이젠 아렘 추천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이젠 아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종목들은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매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 국내 유일 회사. 근데 여기 이제 세력성 흐름으로 쭉 올라 들어가는 흐름들 자주 보인다. 그래서 예상대로 쭉쭉쭉쭉쭉 가고 있고, 이렇게 오가노이드 최고 기술력, 이렇게 지금 쭉 저희들 짚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이 종목의 상승 이유를 보게 되면요, 이건 뭐라고 지금 얘기 나오냐라고 하면,
이따위로서 이게 리포트를 그냥 대충 숟가락 얹자 그러는 리포트인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월급을 몇 억씩 월급을 받아간다라는 얘기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오가니드 측정시장 선점 기대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알고 있는 거 우리 앞에 다 나와 있던 거죠. 제가 추천하고 있는 거 이 종목 다루신 분들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들어가서 보죠. 전 세계적으로 오가니드 기반 임상 활용이 앞으로 FDA에서도 오가니드 동물 실험 폐지하고 이리 가겠다라고 얘기했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가노이드 측정에 경쟁사가 없는 유일한 솔루션, 혼자 다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혼자 다 먹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쟁사가 없는 회사 3빌리언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희귀질환 진단 혼자 하는 거면 혼자 하는 거, 그렇죠? 이오테크닉스 혼자 다 아도 치는 회사고요. 리노공업 리노핀 혼자 아도 치는 회사고, 전부 지 혼자 다 먹는 회사들 이런 케이스. 파크스템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세 흐름 좋고 섹터 흐름 좋으면 일단 신고가 가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요. 이것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빅파마와의 환료 시 2에서 3조 원 독식이 가능하다. 2에서 3조. 2조하고 3조가 같습니까? 2조하고 3조가 어떻게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수익을 낸다라고 할 때 대충 2억에서 3억 정도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얘기해 잘 안 하셨습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비용이 2억 들거나 혹은 3억 정도 들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뭐 공사를 하면서 비용 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대충 한 2억에서 3억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 소리 하시는 거냐 그러죠.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2억하고 3억이 어떻게 같아? 2조하고 3조가 어떻게 같습니까? 대충 뚱땅거렸죠. 대충 뚱땅거린 건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서도 또 대충 그냥 이건 뭐 그냥 대충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그냥 짜지게 해가지고 대충 그냥 이 고가 지금 신나게 치고 들어가니까 숟가락 얹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최근에 지금 계속 잘 나가잖아요. 로켓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계속 잘 들어가니까 대충 여기다 숟가락 얹어보자는 리포터. 이거 숟가락 얹어보자는 리포터밖에 더 되냐고 이게. 대충. 자, 아래서 또 내려가 보자 이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면, 자, 이 종목 설명을 드릴 때 방금 전에 파크 시스템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2026년도 아니고 아예 한 해 더 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12개월 선행 PR이 아니죠. 2027년도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잡았죠. 다 2026년 얘기를 하잖아요. 2026년.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12개월 포워드 12months 12개월 선행 P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돼요. 근데 12개월 선행 PR을 계산해보면 이게 470배나 되거든. 이래서 일부러 다른 종목들 다 12개월 선행 PR을 얘기하면서 얘는 일부러 27개월을 얘기한 거야. 2027년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2027년도에 수익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종목만 지금 2027년으로 계산을 했어. 이런 식으로 칠 것 같으면 딴 종목도 2027년으로 해. 왜 얘만 2027년이야? 그럼 파크 시스템도 2027년으로 계산을 하라고. 얘도 똑같이 그러면 얘도 현미경인데 얘도 2027년으로 계산을 해. 그럼 2027년으로 계산하면 22배로 내려 들어가요. 나머지는 뭐 다른 건 안 그렇겠어요?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들 다 그쪽으로 계산하자니까요. 2027년으로 계산하면요 다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고의적이죠? 이게 종목 좋은 것과 관계없이 우리 증권사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 그랬잖아요. 어제 CJ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호구낚시 걸어놓고 그리고 달라붙으면 이렇게 박살내버리고. 이게 맨날 얘들 이런 식으로 특히 실적 시전 근처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케이스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그 두 번째 문제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거 보자. 왜 얘만 2027년이야? 오늘 특징조 나왔던 것 중에 또 뭐 뒤져보게 된다 그러면 또 뭐 없을까요? 자, 이렇게 2026년으로 다 계산하잖아요. 12개월이니까 내년치 다 2026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그 왜 얘만 2027년이냐고. 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죠. 뉴로픽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들어갔죠. 이거 다 2026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얘만 근데 일부러 2026년 하면 470배가 나오니까요. 27년으로 숫자를 들어가지고 지들 좋은 대로 항상 지들 유리한 쪽으로 숫자를 내민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원자 이게 현미경 종목이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에다가 비교를 해서 그것도 파크 시스템의 고성 장비 여기다 대고, 야, 이건 뭐 거의 사기 승리, 이게 사기 아닙니까 이거? 네? 아까 보셨던 그 파크 시스템이 가장 빛나게 제일 강력하게 갈 때, 자, 이건 장난질이라니까요. 이따위로 리포트를 써놓고 이러고 돈을 받아 처먹고 계세요. 우리 증권사님들께서. 이 파크 시스템이 이렇게 강력하게 치고 나올 때, 가장 강력하게 세게 치고 나올 때, 이게 여기 이런 때였죠? 이게 가장 강력하게 주가 이렇게 막 치고 나올 때 이런 때입니다. 실적 나오면서 이렇게 막 치고 나올 때, 요때 형성됐던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왜 그러면 반도체주들도 다 이걸로 비교하지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으면 반도체도 다 여기다 비교를 하자고. 이런 데다가 얘가 이 한미 반도체가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가장 고성장하고 있을 때 PR이 125배였으니까요. 반도체 소부장주 HBM주들도 다 125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주는 전체 종목이 다 저평가입니다. 그렇죠? 다 저평가죠. 반도체 중에서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이라도 반도체에서 PR 100배 나오는 종목 한 종목도 없거든요. 한 종목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은 다 싹 다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잣대를 들인 거죠. 이 종목 좋은 거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밀고, 그리고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패드기 치죠. 패드기 치가지고 신한증권에서 산다 보죠? 신놈들이 이렇게 놓고는, 그리고 이제 위에서 패드기 쳐가지고 쫙 헤쳐드시는 겁니다. 쫙 잡아당겨놓고 헤쳐드시고 쫙 잡아요. 이거 형평성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리포트 아닙니까? 이러고 돈 받아 처먹나다고 제가 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종목을 욕하는 게 아니고, 종목은 좋은 거란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CJ 같은 경우를 했잖아요. CJ가 지금 자금이 모자란다는 게 이게 어제 오늘이네고, 올 초에도 그래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CJ 홀딩스 같은 경우 매각했잖아요. 돈이 모자라니까 계속 적 잡아서. 그랬던 걸 엊그저께는 그래가지고 뭐한 멀티플렉스, 4D 멀티플렉스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당겨놓고는 어제는 자금 우려래. 그 자금 우려가 갑자기 나온 겁니까? 어제 오늘 사이야? 아니죠. 패노션에 이게 패노션 같은 경우 그 해온 벌크선 운임이 올라가는 게 언제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 근데 지난주까지는 헤쳐 헤매고 있다가 이번 주 들어가서 갑자기 운임 2년 내 최고치. 그러면 지난 주말 금요일까지는 운임이 저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2년 내 최고치를 튄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라는 얘기야. 이게 완전 장난질이잖아요. 이거 대충 뚱땅 그래가지고 2조에서 3조, 2조에서 3조 적당히 뚱땅거리고, PR 비교는 2027년으로 갖다 비교를 하고요. 여기다 대가지고 그것도 또 상대 경쟁 업체는 가장 좋았을 때, 얘는 지금, 그렇죠? 이건 왜 2026년으로 비교를 해야지? 2027년 그 가장 좋을 거로 예상되는 때로 갖다 비교하는 겁니까? 얘는 지나간 거고 얘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건데, 이건 전형적인 숟가락 얹자는 리포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리포트 덕에 지금, 그리고 섹터 강세 힘 덕에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요런 거 들어왔다가 이 위쪽에서 이제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매도하겠다라는 이런 신호 나오면 요거 놓치지 말고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위에 들어오면,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차익 실현 시내로 기회로. 자, 그럼 뭐 더 계속해서 더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서 가는 데까지 당기고 요런 신호 나오면 이제 그때 똑같이 파시면 돼요. 아마도 이 종목은 이번에도 앞서 계속 똑같은 형태의 좀 고가 신호를 보였거든요. 저 앞쪽에 가보면 여기도 그러죠?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고가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인사이드, 최근 기존은 대부분이 인사이드 리버설로 들어옵니다. 이런 형태의 인사이드 리버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십자 긋고 시인다든가 혹은 십자 긋고 약간 밀려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요 흐름 나올 때 최근에는 이런 흐름 나오고 거의 어김없이 차익 실현 조정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는 책이 안쪽으로입니다.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 요게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요렇게 되는 오늘의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안으로 요렇게 형성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일단 반파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기친 리포트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끌어당겨 놓고 그 다음에 진놈들 같은 경우 차익 실현으로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임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내내 그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운임은 내내 올라오는데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지놈들이 가지고 다 사들여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운임이 2년 내에 최고치 있다 이 소리 하면서 주가 끌어당기고 있죠. 오늘 올라가는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관세가 15%로 도로 원위치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미 벌써 다 저 앞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아마 쥐들이 패대기친다라고 하면 또 빼딱 컴플리 얘기하겠죠. 이미 주가 기반영된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APR 같은 종목들 실적 좋은 건 다 아는데 주가 기반영이다. 이때도 지난 분기 실적 발표도 다 아는데 주가 기반영이다 그랬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적 호실적이 나는데 다 아는데 주가가 이미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 이러고 들게 봐주죠. 자동차는 반영 안 됐어? 현대차? 관세 15% 얘기 나오면서 현대차 이미 그 앞에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이거 얘 이미 다 반영된 뉴스 아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서 으아 이게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으아 그럼 날아간다 간다 10만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토모큐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기 때문에 기대 과도하게 갖지 마시고 요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잘 보시고 이제 스윙으로 거래를 하라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앞쪽에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위로 들어올 때 기대 과하게 가지 말고 스윙으로 거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추세가 이제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이 선 아래로 깨지 오늘 시가 기준에 있기 전에 요 아래로 깨지지 않으면 다시 요런 형태로 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부 파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안 깨진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 요 앞서 나왔던 것 같은 요런 형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시켜보면요. 이게 저 위쪽까지 그대로 연결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지고 그대로 공략 이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지금? 자, 그럼 여기서 나오면은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안 내려가고 다시 멈춰가지고 돌리면은 또 스윙으로 잘라서 이렇게 스윙 거래로. 스윙. 이렇게 했다가 다시 차익 실현 나와서 뚝 떨어져서 밀려 내려오면 또 한 템포 이 라인 끊어지면 쉬었다가, 이건 또 안 해먹을 리가 없으니까요. 또 들어올 거야. 그러면 뭐 또 그때 가서 또 노리고 이렇게 거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지금 10만원 이게 10만원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면 저 앞에 세력주들 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력으로 들어가는 건지 진짜 올라가는 건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로 가는 거라 그러면 계속 홀딩을 하는 거고 세력이라 그러면 팔고 나와야죠. 세력들 나올 때 같이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안 내리고 있으니까 맨날 그냥 더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뒤통수 맞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종목을 욕한 게 아닙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잣대를 대는 쟤들을 욕한 거죠. 그러니까 리포트가 저기 CJ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리포트를 형태로는 내릴 때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많았었죠. 그렇죠? 얼토당케 하는 게 무슨 인벤티지랩 아침에도 나갔던 인벤티지랩 경쟁 회사 뭐 이런 개소리 하면서 주가 밀려 떨어지게 되면 그건 받는 거고요.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많아요. CJ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올리버영 가치를 빼야 되고 지주사에서 핵심자회사 가치를 왜 빼냐고. 그런 소리 하면서 내려오는 건 반대로 받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차익 실현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이제 실시간으로 친다 그러면 이런 사인이 나오면 딱 매도 나가겠죠? 매수 나오고 매도 나오고 이런 거 이제 오르고 해서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